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공지능 시스템 설계 수업 2주차에 들어갑니다. 예, 인공지능 실습하며 배우는 딥러닝 인문 위드 캐그. 요거는 이제 책 때문에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놨고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원래는 수업 소개하고 인공지능 개론 역사 기술 여기까지 하려고는 했는데 이제 조금 첫 주차보다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일단 개론까지 끊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역사하고 기술 들어가고 시간이 되면 캐글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인공지능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일까? 라고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미 각종 유튜브라든지 책 등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제 나름대로 이거를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시작은 인공지능 이전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이 점차 만들어져 가지고 현대까지 오는 거. 요거를 이제 인공지능의 관점, 특별히 이제 딥러닝의 관점에서 좀 정리를 했어요. 중요한 딥러닝이 아닌 인공지능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딥러닝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인공지능 이전 시대입니다. 자, 인공지능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컴퓨터 이전. 컴퓨터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계산기가 있었겠죠. 예전에는 그냥 암산을 했었죠. 암산하고 또 물론 손으로 이제 써가지고 수기로 계산을 했습니다. 숫자 같은 것을요. 그런데 파스칼이 1642년에 이런 계산기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샤를 자비에르라는 사람이 1820년에 이런 계산기를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오면서 베비지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베비지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또 자금을 또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차분 기계를 설계를 했어요. 차분 기계를 설계를 했는데 이걸 만들다가 다 만들지는 못했어요. 완성을 못했는데 최근에 그 설계도대로 다 만들어 보니까 동작을 잘 하더라. 이런 뉴스가 비교적 최근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컴퓨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ENIAC 1946년에 개발된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냥 컴퓨터 한 대입니다. 방 하나에 꽉 차 있죠. 이것이 이제 초기의 컴퓨터까지 오기 위한 그런 스텝들이었고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파스칼 계산기, 일반 계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로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배터리 넣으면 동작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배터리가 아니고 톱니바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이에 전기가 상용화가 됩니다. 전기가 상용화되면서 전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ENIAC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자, ENIAC이 개발이 됐어요. ENIAC이 개발이 됐는데 그러면 바로 인공지능이 시작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컴퓨터가 시작을 한 거죠. 디지털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ENIAC을 기점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근데 디지털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그전에도 인공지능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전에 어떤 소설책들을 보면 프랑켄슈타인이라든지 다양한 소설책들을 보면 인공지능을 지능을 가진 그런 기계가 등장하는 그런 소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상상 속에서 머물렀는데 그것이 컴퓨터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거 진짜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튜링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 튜링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인공지능이라고 할 것인가, 이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할 것인가, 이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할 것인가, 뭔가 똑똑해 보이는 뭔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인공지능이다 아니다 라고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것이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뒤쪽에 벽 뒤편에 인공지능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물어봐요. 밖에서 좋아하는 운동은 뭐니? 라고 물어봅니다. 얘는 축구라고 얘기하고 얘는 야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타 등등 다양한 걸 물어보는 거죠. 너 좋아하는 친구 있니?
네, 뭐 좋아하는 과목은 뭐니? 기타 등등 계속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그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고 어제 뭐 했니? 너 몇 살이니? 등등 계속 물어보는데 대답을 듣는데 여기 밖에 있는 사람이 여기 두 명한테 물어보고 있잖아요. 두 존재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두 존재가 누가 인공지능이고 누가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이 인공지능은 네, 정말 인공지능이다. 진짜 인공지능이다. 이 기계는 진짜 인공지능이다. 생각하는 기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투링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트머스 워크샵이라고 이제 여러 이제 교수들, 이제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뭐 학회 요즘에도 계속 있는데 그런 학회가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제로 모이진 못하지만 또 그런 곳에서 모여가지고 자기가 연구한 거를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런 개념의 워크샵이 있어요. 워크샵이 있었는데 그 워크샵에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인공지능에 관련된 논의를 합니다. 아, 이거는 이런 거야. 이건 어떨까? 요거 연구는 할 수 있을까?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개념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지나서 퍼셉트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나오는 딥러닝의 부분,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그 핵심 코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개념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1957년에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당시에는, 이것이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것이다. 인간의 신경이 이런 식으로, 두뇌 신경이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계산을 해내요. 이제 계산을 해내고, 물론 그 전에 계산기는 있었죠. 복잡한 계산기는 있었지만, 그 전에는, 뭔가, 이제 그냥 if, else로 해가지고, 뭔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를 사람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계한테. 다 가르쳐 준 상태에서 요거를 동작을 시켰는데, 이제 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런 식이 아니고 뭔가 사람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그런 센세이션이 일어납니다. 이제 뭔가 인공지능이 개발될 것 같아. 요즘 하는 얘기로 뭔가 특이점이 왔어. 라고 이제, 그때 뭐 특이점이라는 얘기는 안 썼지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것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은 연구자들이 거기 달라붙어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얘가 발전을 해요. 발전을 하면서 누구는 이제 요게 안 된다, 요게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싸우면서 이게 계속 발전을 해요. 흔히 말하는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많은 서적들 보면은 인공지능 겨울이다, 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과정이 요 사이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지금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이 뭐 겨울이다 뭐다 얘기하기가 사실 그렇게까지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뭉뚱그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전을 했다. 뭐 사람들이 좀 관심을 덜 가지고 있었던 때도 있고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조금 큰 관점에서 보면 이건 발전을 해온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기간은 뉴럴 네트워크의 기초가 확립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이에 네오코그니트론이라고 하는 애가 나옵니다. 자, 뭔가 좀 이름이 특이하죠? 뭔가 사람의 인식과 더 비슷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네오코그니트론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어떤 연구자가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게 이 네오코그니트론이라고 하는 애가 중요한 이유는 얘가 지금의 딥러닝, 그러니까 CNN이라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합성급 신경망하고 그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굉장히 유사해요. 거의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1970년대에 이미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인공지능 딥러닝 그런 기초 이론들은 이 기간에 대부분 개발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때 볼츠만 머신이 또 나왔거든요. 이 볼츠만 머신은 뭐냐면 요즘에 나오는 뭐 딥 빌리프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의 또 기초가 되는 그런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요
그 1950년대 후반부터 1990년도 정도까지 많은 이론들이 개발이 되고 그 이론들의 혜택을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개발된 것 중에 하나가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건데요. 역전파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이론이에요. 원래 퍼셉트론이 처음 개발됐을 때 이거는 단층, 층이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층이 하나 있고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입력과 출력 사이에 연결이 되는, 그래서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이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요게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하면 2층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층은 더 많이 쌓아보자. 1층, 2층, 3층, 4층에 층을 여러 개 쌓아요. 그러면서 이게 다층 네트워크가 돼요. 요즘 말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죠. 층이 많아지면 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층이 쫙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거 어떡하지? 학습이 안 되네. 그리고 여기 단층만 쌓는 경우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층이 하나만 있으니까 얘가 비선형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선형 문제라고 하는 거는 y는 ax 플러스 b, 이제 선형 그래프예요. 직선. 요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본 퍼셉트론이고요. 비선형 문제는 이제 곡선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곡선을 만드는 거예요. 2차원 상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A 그룹, B 그룹이 막 섞여 있는데 이거를 직선으로 꺼가지고 분리를 시킬 수도 있고 곡선을 꺼가지고 분리를 시키는데 곡선을 끊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분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곡선을 만들려면 그냥 퍼셉트론이 아니고 다층 퍼셉트론, 여러 층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딥을 만드니까 학습이 안 돼요. 어떻게 학습시키지? 여기서 이제 한참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있었죠.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나가가지고 요 시대 때 제가 말씀드리는 뉴럴 네트워크 기초학리 끄트머리에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죠. 그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서 요 딥한 네트워크의 학습 방법, 어떻게 얘를 학습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확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디지털 컴퓨터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하드웨어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태어난 게 요 70년대 후반이거든요. 이때 후반에 태어났었는데, 이때 태어나서 이제 초반에 학교 다닐 때 컴퓨터 학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컴퓨터 학원에 가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인 걸 봤죠. 와, 컴퓨터 화면에서 게임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키보드가 있고, 이제 키보드를 누르면 이렇게 캐릭터가 움직여요. 네, 8비트 컴퓨터. 네, 8비트 컴퓨터. 네, 디스켓, 네, 커다란 디스켓이 들어가는 8비트 컴퓨터를 그때 봤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 그랬던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디스켓 한 장이 512kB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512kB로 뭐 파일 하나도 저장 못해요. 그죠? 이미 우리 사진 찍는 사진 파일 하나도 메가바이트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킬로바이트 가지고 뭐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게 발전을 합니다. 컴퓨터가, 디지털 컴퓨터 계속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요 시대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인공지능 모델 개발의 시대입니다. 자, 1990년대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201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일종의 춘추전국 시대예요. 다양한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초반에 뭐 뉴럴 네트워크 좀 나오곤 했지만 뉴럴 네트워크의 한계가 조금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잘 안 되네. 딥러닝이라고 그때 안 불렀죠. 뉴럴 네트워크, 생각보다 잘 안 되는데, 더 좋은 방법 없을까? 하면서 많은 이제 사람들 개발합니다. 그 전에 이제, 기초학력 시대 끄트머리에 볼침만 멋있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외에도 많은 이론들이 만들어져요. IBM, RNN, MLP, CNN. 얘네들은 이제 딥러닝,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계열이고요. 그 외에도 게임 트리,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이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SVM, 서포트 팩터 머신, 다이나믹 타임 워핑,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때 이제 한참 히트를 쳤던 게 딥블루. 이게 뭐냐면 체스를 두는 인공지능이에요. 체스를 인공지능이
둘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치에 두세요. 여기 두고 해보니까 사람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기더라.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왓슨 있죠. 퀴즈쇼에 나왔죠. 퀴즈쇼에 나와서 1등을 거머쥡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다. 이제 뭔가 그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낸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딥블루 그리고 왓슨 이제 같은 이제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왓슨이 굉장히 좀 히트를 치고 앞서 나가는 뭐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왓슨만 있었던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면서 내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더 좋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논문들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뭐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게 뭔가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이 바뀔 전조가 약간 있었어요. 병렬 처리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발전을 했었어요. 이제 그전에는 그냥 디지털 컴퓨터가 쭉 발전을 했었는데 쿠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전에도 물론 병렬 처리 기술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병렬 처리를 하는 기술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컴퓨터에 CPU가 하나 보통 들어있잖아요. 뭐 2개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뭐 3개 들어있는 경우 있는데 보통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코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하나하나의 성능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CPU에 비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여러 개가 쫙 붙어 있으면서 각자 이제 계산을 나눠서 하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GPU를 사용을 하는 병렬 처리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미지 인식 대회가 있거든요. 이미지 인식 대회가 열리는데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 병렬 처리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한 그런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얘가 2017년에 97.7%의 정확도를 보입니다. 그 전까지 이제 에러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많았는데 갑자기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서 이제 엄청난 정확도를 올려버립니다. 그게 딥러닝 기술을 쓴 거죠. 그전에도 딥러닝 기술 계속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약간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데이터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는 이미지넷 대회를 하면서 이게 해결이 돼요. 이미지넷 대회를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페이페이리였나요? 이제 교수님이, 그 박사님이 이제 이 대회를 열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준비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대회에 참가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 이미지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학습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GPU 병렬 처리 기술이 그 기술을 활용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시간 내에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시간 내에서 이걸 학습을 시키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미지 처리 인식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최근에 개발되어 있는 그런 딥러닝 기술이 있잖아요. 그 기술이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네오코그니트론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오코그니트론이 우리가 이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역전파 이론을 누가 개발을 하면서 역전파 이론이 접목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CNN이 돼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합성곱 신경모형이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 요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네트워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양한 학습법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경사학습법. 그 다음에 좀 다른 이제 최신의 옵티마이저,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레이어, 그다음 뭐 드랍아웃 레이어 뭐 이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 뭐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확 들어오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데이터가 늘어나고 GPU 가속 기술까지 늘어나면서 얘가 갑자기 꽃을 확 피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갑자기 딥러닝 전성시대가 왔습니다. 딥러닝 전성시대와 이제
이전, 이후를 나누는 거는 사실 알파고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이미지넷 대회의 뭐 2017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비슷한 즈음이죠. 비슷한 즈음에서 알파고가 네, 세상에 드러나죠. 그래서 바둑을 제패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미지넷 대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아는 사람들이 전유물이었어요. 그게 학자 아니면 이쪽에 있는 이 분야에 있는 과학자들 아니면 교수들 아니면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거 중요하다. 이거 좀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됐죠. 사실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알파고 대국 이세돌 구단과의 그 대국 몇 건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를 누렸어요.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TV 광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바둑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광고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대국 하나 함으로써 그냥 서로 앞다퉈 가지고 오만 이제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신문에서 기사를 쓰고 이게 TV 방송에 나오고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를 누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지금 이 시대는 다양한 딥러닝 기술이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NN, DBN, LSTM, GNN, DQN, 강화학습, 전이학습 등등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다 몰라요. 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급급합니다. 따라가는 거. 새로운 거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뭐 구글 뭐 이쪽 또 유수 연구자들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또 새로운 걸 나오고요. 저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정말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에다가 벽돌 하나 더 올리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인공지능 역사를 이제 쭉 앞에서부터 훑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이전 시대, 뉴럴 네트워크 기초 확립, 인공지능 모델 개발, 그리고 딥러닝 전성 시대.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역사를 쭉 배워왔는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세월을 좀 흘러보면은 갑자기 등장한 거는 사실은 없었어요. 뭔가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이전에 뭔가 다른 부분들이 뭔가 개발된 기술들이 그 새로운 갑자기 등장한 것 같은 새로 등장한 그 기술을 서포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지 인식 기술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계속 뭐가 개발이 되고 그걸 써가지고 또 넘어가고 예전에 개발된 기술들인데 그냥 이거 별로네 해가지고 사장되어 있다가 이게 갑자기 새롭게 발굴이 되면서 이렇게 재해석되고 이렇게 또 최신의 기술에 접목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97.7%, 99%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퍼센트에는 좀 맹점들이 있어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완벽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 깜깜 멀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것만 되고 또 안 되는 건 또 여전히 안 됩니다. 양말 개기, 우리 이불 개기, 이런 간단한 활동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인공지능을 새롭게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니죠? 이제부터 공부하실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고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또 인공지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 인공지능 역사는 이렇게 마치고요. 잠깐 쉬셨다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기술 부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